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풍순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매일 노동 뉴스에 나온 좀 특이한 케이스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요양보호사가 요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그 직업 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법원에서 이분들도 어떤 경우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이번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자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인력업체에서 이 요양보호사를 그 병원 같은데 이제 보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일당을 받으면은 그 인력 그 파견업체에 대한 어떤 회비를 공제하고 이 근로자한테 준 어떤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그중 요양보호사 한 명이 1년 2개월 근무하고 거기 환자하고 좀 어떤 신체 접촉이 있을 정도로 어떤 폭력 사태가 나와가지고 회사에서는 이 요양보호사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양보호사는 그 병원에 할당돼가지고 그 파견 그 인력 공급업체에서 소속돼가지고 단지 그 회비를 그러니까 병원에서 돈을 받으면은 그 회비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그 1년 2개월 만에 해고되니까 그 실제적으로 병원이 사용자다 해가지고 병원이 사용자고, 그리고 또 또 인력 업체도 같은 이제 어떤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양쪽을 어떤 퇴직금 미지급, 또 연차 수당 미지급, 또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부에 어떤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부에서는 여기에 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이 요양보호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 그 1심, 2심, 3심 모두 그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인력 파견업체가 사용자고, 실제적으로 병원은 이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한 게 아니고 그 인력 공급업체가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고 업무 배치도 하고, 그리고 또 매달 받는 금액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이제 그 인건비를 이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상으로는 순수하게 그 프리랜서고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인력 배치 과정, 그리고 일정한 수입에 대해서 회사 이익금을 챙기고 이제 다시 재지급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그 인력 파견 회사가 인력 공급하는 회사가 이 해당 근로자 요양보호사를 할당을 하면은 그 주어진 근무 시간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인력 파견 회사가 다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했다. 그리고 임금도 받는 만큼 그러니까 20-30% 제하고 다 지급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그 인력 공급 회사가 실제적으로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대법원에서는 했습니다. 그런 다만 그 병원에서는 이 근로자들한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인력 공급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 병원은 그 사용자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상 인력 파견회사는 어떤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로 했고 그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굉장히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는 것,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한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로 적혀져 있는지 이거는 어떤 참고사항이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용 종속 관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적 종속성이 한 50% 정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종속성이 50%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보면은 이 요양보호사들은 인력 공급 업체가 근무표도 만들었고 근무 장소도 정해서 이 사람들을 인력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 업무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감독을 하였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한 사람 사용당 인건비를 인력 공급업체한테 주면은 거기 연회비를 매달 얼마씩 공제를 하고 이 근로자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정하게 어떤 이분들이 인력 파견회사로부터 받는 거는 어떤 급여성이 있다 해가지고 대법원은 사실상 자영업자와 같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 있을 때 실질적인 관계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 계약의 명칭이나 또 그 공급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 회사의 어떤 규모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한데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업무도 많고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기 싫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급 업체는 사실상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제 이 보험사로부터 회비를 받으면 되는데, 일단 병원으로부터 모든 월급 형식의 돈을 받은 다음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도 손님이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하면은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에 대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 사용 비용하고 캐디 비용도 카드로 같이 결제해서 그런 경우에 사업주가 해당 캐디한테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 요양보호사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요양보호사가 실제적으로 업무 수행한 대가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비를 얼마 정도 이제 인력 공급하는 회사한테 납부했다고 하면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돈을 병원에서 이 인력 공급회사한테 보냈고 공급회사가 월 회비를 공제한 다음에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가 임금을 지급했냐 할 때에는 자기가 이런 요양보호 환자를 돌보는데 했지만은 돈은 인력 공급하는 회사한테 받았다. 그리고 또 업무 지시도 인력 공급하는 회사한테 받았다 했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은 구조의 요양보호사가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이런 구조가 사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례로 남을 거고, 그렇다면 이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봉급뿐만 아니라 여러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다 예를 들어서 인력 공급업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결과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자라고 하면은 어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 휴가 또 주 휴일 그리고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손해본 거는 민사로 이제 어떤 민사 법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익 이 부분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대등한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런 보호 조치는 사용자의 어떤 종속성, 사용자가 모든 힘에 우위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법의 어떤 특별법이 바로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없는 주휴수당 그리고 1년을 만근했을 때, 그러니까 80% 이상 개근했을 때 주는 연차수당,
그리고 1년을 이상 근무할 때 이제 퇴직금 이런 부분은 어떤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어떤 근로자의 어떤 복지나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대법원 판례가 많은 그 인력 그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를 사실은 이렇게 사실 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남농업법이 같이 전문가한테 그 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고모님, 아유, 우리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사원 이상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공인노무사는 이런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감사라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면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은 그 한 사람 위반이 다른 사람까지 다 똑같이 적용되고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강남노업법인이나 본 정몽수 노무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사전에 그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그 근로기준법 적용 그 어떤 준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잘못된 간행을 사전에 이제 그 제안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컨설팅을 제안하고 그러니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